여러분 교육 과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벡터 얘기를 조금 우리가 쌤이 한 번씩 하는 것 같아가지고 벡터의 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까 해요. 그 물리학 1이라든가 물리학 2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벡터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어떤 학생이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기하 벡터를 굳이 안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 들긴 하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 뭐 구몬 수학 하듯이 더하기 빼기 하듯이 이것도 벡터라는 개념 안다면 벡터의 더하기 빼기 그리고 간단한 곱하기 정도는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먼저 더하기를 한번 봅시다. 합이죠, 합. 자, 벡터 A가 있어요. A. 이게 가속도가 될 수도 있고, 속도가 될 수도 있고, 변이가 될 수도 있고, 뭐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작용점이고, 크기고, 여기 방향인 거죠. 그리고 어떤 벡터 B가 있다 칩시다. 벡터 B. 벡터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평행 이동할 때 같은 벡터로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두 개를 더한다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많이 쓰는 건데 발음이 좀 안 된다. 평행사변형법. 평행사변형 알죠? 법이라고 있어요. 평행사변형법. 여러분 글씨 좀 이쁘게 써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잘 안 고쳐지긴 하는데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A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쌤이 이제 손으로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가 안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같은 방향과 같은 크기라면 얘랑 얘는 같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 B도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하면은 이쯤 되겠죠? 얘가 B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작용점을 이렇게 맞춰요. 맞춘 다음에 A와 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와 평행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B와 평행한 선을 긋고 그렇게 했을 때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두 개의 작용점에서 대각선까지 이게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의 결과가 되죠.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크기가 4고 얘가 5다라고 치면은 스칼라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가 당연히 4 더하기 5가 9가 되겠죠.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4고 얘가 5라도 이 크기가 비례적으로 봤을 때 9가 아니겠죠. 뭐 5보단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 이 길이를 잴 수 있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 길이를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A 벡터와 B 벡터를 더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작용점에서 대각선에 이르는 방향을 가진 이 정도 크기를 가진 벡터가 A 더하기 B 벡터의 합이 된다 라는 거죠. 뭐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질량인 그래서 이 벡터가 만약 힘의 벡터다 칩시다. FA, FB 이렇게 한다면은 이 질량을 이런 힘 A와 이런 힘 B로 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합 벡터 FA 더하기 FB죠.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가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은 어떤 물건을 끌 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서 끌 때 보통 이렇게 같이 끌면 제일 좋겠죠. 이 AB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가장 큰 벡터를 얻을 수 있겠죠.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겹쳐서 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하게 비껴나게 끌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A와 B를 각자 끄는 것보다는 더 큰 힘으로 가고 그리고 방향은 이 벡터의 합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힘일 경우는 그렇고 다른 다른 물리량을 가진 벡터일 때도 같은 결과를 놓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합을 구하는 게 평행사변형법이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똑같은데 이제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머리에 꼬리 있대계법 또는 삼각형법. 이게 조금 더
코믹한 것도 같기도 하고 좀 정감이 가서 더 좋아하는데 이 명명법을 머리에 꼬리 이때기법 또는 얘를 삼각형법. 사실상 얘랑 약간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A 벡터를 평행 이동한다. 그럼 얘랑 얘는 다 같은 벡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벡터를 이렇게 이동하면 평행 사변형법으로 합 벡터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A의 머리에 B의 꼬리를 대는 겁니다. 이렇게 B를 평행 이동해 가지고 B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오는데 길이가 좀 달라 보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 꼬리 그러니까 작용점을 맞닿는 게 아니라 A의 머리에 B의 꼬리를 대는 거죠. 선생님 농담으로 뭐 냄새 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지 마시고 그러기는 여하튼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네, 그래서 A의 시작점과 B의 끝점을 이으면 여기에 똑같이 또 A 더하기 B 합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 벡터와 이 벡터는 평행 이동하면 같은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든 이렇게 생각을 하든 그 결과는 같습니다. 좋으실 대로 생각하면 되고 단 이제 머리에 꼬리 이때기법은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힘이 두 개일 경우는 F1도 있고 F2가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직관적으로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로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힘이 여러 개인 경우 F2 말고 F3도 있고 F4도 있고 F5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이것도 그려졌으니까 심심하니까 이것도 F6라 할까요? 이렇게 힘이 막 여러 개인 경우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까? 얼마의 합력을 가지게 될까? 이렇게 할 때는 수학적으로는 이게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M이 있고 F1을 평행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뭐 정확한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만 보면 됩니다. 그럼 F2를 또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머리에 꼬리를 이렇게 대는 거죠. 얘를 이렇게 얘가 F2다. 그럼 F3 어디 있나? 여기 있죠. F3는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가죠. F3 이렇게 가고 F4는 어디 있나? 일로 밑으로 가죠. F4 대략 뭐 이렇게 그어 봅시다. F5는 어디 갔어요? F5 이거네요. 그럼 F5 이렇게 가겠죠. 얘랑 뭐 평행 이동한다 치면 F6는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F6 이렇게 되겠죠. 대략 이 정도 방향 같네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처음에 여기가 시작이죠. 그리고 머리에 꼬리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F1, F2, F3, F4, F5, F6의 합과 같다. 이렇게 가서 그래서 얘가 합 벡터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을 나올 수가 있죠.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 방법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과거에는 뭐 이런 걸 좀 했는데 쌤이 라떼는 잘 옛날 사람이라서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벡터의 더하기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벡터의 변화량, 예를 들어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뭐 이게 뭐죠? 속도가 아니라 시간분의 변이의 변화량, 이게 속도, 평균 속도죠. 또는 예를 드는 겁니다. 시간분의 뭡니까? 속도의 변화량, 이게 또 가속도죠. 평균 가속도. 이런 거 할 때 이 변화량, 결국은 나중 변이 빼기 처음 변이 또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뭐 이런 거죠. 이때 벡터의 빼기를 해야 되는 빼기. 벡터의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죠, 차. 똑같이 A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B 벡터가 있다 칩시다. 화살표예요. 네. B 벡터가 있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벡터의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상대 속도 할 때 얘기했는데 벡터의 차는 결국 뭐다? 음의 벡터를 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스칼라를 생각해 보세요. A 더하기 B는 당연히 뭐 A 더하기 B는 C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말고 A 빼기 B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요건 어떻게 되냐? A 빼기 B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A를 이렇게 옮겨 볼게요. A를 이렇게 옮기고 빼기 B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 벡터 빼기 B 벡터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뭐와 같다? A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건 뭐냐? B 벡터를 그냥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B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음의 B 벡터는 좀 더 길게 보이긴 하네. 대충 생각하시고 음의 B 벡터는 뭐냐면은 B와 벡터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입니다. 이렇게 이거가 지금 겹쳐가지고 무시해서 생각해 주세요.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 얘가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결국은 뭐냐? 뭐 대충 눈치 알겠지만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는 것, 이게 이제 차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평행사변법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린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거죠.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은 A 빼기 B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델타 V 뭐 이런 걸 구하거나 델타 R 이렇게 벡터의 차를 구할 때 이런 방법을 생각하면 그 결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도 있어요. 곱이 있습니다. 벡터의 곱. 곱하기 어떻게 하느냐? 벡터의 곱은 좀 특이한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도트 곱, 정곱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스칼라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B나 A, B는 같은 의미죠. 또 여기다 점을 찍어도 상관없고. 하지만 이게 벡터인 경우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생각해 줍니다. 이걸 내적이라 불러요. 내적 또는 도트 멀티플라이 곱. 그리고 얘는 A 크로스 B가 있어요. 크로스 B. 이걸 외적이라 불러요. 사실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데 이거는 그냥 말 나온 김에 사칙연산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할 필요 없어요. 나누기는 어차피 역수로 곱한 거니까. 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A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있다.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것의 도트 곱의 크기는 AB 코사인 세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요렇게 정사형으로 내리면은 얘가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크기와 이 크기를 곱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1 있죠. 1 W. W는 우리 중학교 때 FS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FS가 아니고 이게 S가 아니에요. 원래는 변입니다. 변이. 힘 벡터와 변이 벡터의 정곱이에요. 그럼 이 상황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얘를 얘기하죠. FR 코사인 세타.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은 제가 칸을 활용을 잘못해가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좀 보봅시다. 일단 물체 M이 있고 여기에 이제 힘을 줘요. 그래서 S만큼 같다. 뭐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해야지 S만큼 같아 되는 건가요? 그럼 이때 해준 일은 이라면 우리 FS 이거 배웠죠. 중3 때 배웁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아니고 이렇게 힘을 줘. 요 각도가 세타야. 그럼 얘가 바짝 들리지 않는 한 좀 더 작은 힘이 가해지면서 S만큼 갈 수 있죠. 그때 이 친구 이 또 다른 힘 F 다시라 합시다. 얘가 해준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F.S가 아니고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배웠죠. 왜냐하면 이 힘이 이걸 좀
간단히 하려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이 힘을 벡터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성분과 수평성분.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과 여러분 이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인 이 힘의 성분, 이 힘을 이것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더하면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힘은 전혀 일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 근데 얘는 100% 일을 하죠. 결국은 요만큼의 이제 비스듬하게 힘을 가하게 되면 벡터는 이제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힘을 가할 수도 있죠. 일상생활에서. 그럼 이 힘의 이 성분은 두 개로 분해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얘만 100% 일을 하는 거지. 요 크기는 뭐가 됩니까? 간단한 사인 코사인이 하면은 이게 바로 F 코사인 세타가 되죠. 얘만 S만큼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결과를 얻는 거죠. 요런 거 할 때 사실은 FS 코사인 세타를 외우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 이 일의 정의는 F 벡터와 얘가 변이를 R이라고 하면 R 벡터의 내적이다 하면 바로 그냥 일반적으로 F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만약 힘이 그때그때 다르다 또는 움직이는 방향이 그때그때 다르다 하면은 얘를 또 미소변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미소변이. 그래서 일이란 것은 힘을 R이라는 곳에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줄 때 얘를 적분하면 된다. 이런 개념 대학 개념인데 이거 뭐 헷갈리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하튼 내적이란 건 뭐다? 벡터의 곱하기 중에서 도트고 내적은 AB 코사인 시타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얘는 이 합벡터는 이 벡터의 곱의 내적은 그 결과가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다는 거죠. 크기만 남게 됩니다. 다시 이거 돌아와 볼까요? 아까 W는 뭐더라? W는 힘 벡터와 지워버렸네. 힘 벡터와 변이 벡터의 점곱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는 우리가 fs 코사인 세타 또는 fs 이렇게 배우는데 근데 이것은 f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되고 아까도 얘기하면은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 스칼라가 된다. 방향이 없고 크기만 남겨졌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일과 에너지는 좀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이죠. 그것과 일치하죠. 뭐 그런 또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개념과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연산을 잘 알면 물리적인 것을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 아닌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거는 뭐 이거 속이만 할게요. 많이 세진 않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AB 사인 세타가 돼요. 대충 눈치를 긁으면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적은 코사인이니까 얘는 사인 세타가 되면 아름답겠죠. 그렇죠, 대칭적으로.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얘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 있냐면은 이걸 약간 입체로 그려볼게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이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평면을 이루고 있다고 칩시다. 평면. 종이죠. 이 종이 위에 이걸 3차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종이 위에 A 벡터, B 벡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면에 수직인 면이 있겠죠. Z축 같이. 이 A 벡터와 B 벡터를 이루는 각은 꼭 수직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세타 각이라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A 크로스 B, A 결과는 결국 A 벡터와 B 벡터가 한 면을 결정하겠죠. 그 면의 수직인 면으로 이것의 결과가 생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또 오른손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오른손 법칙, 우리 전자기 하면 오른손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앙페어 법칙이라든가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개념이 숨어있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A에서 B로 감아집니다. 오른손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반대로 그렸으면 더 좋았고 했는데 여하튼 감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이 이 치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들어가는 방향 보기엔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 A, B가 이루는 면에서 위쪽 아니면은 아래쪽 수직적인 방향으로 그 결과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A에서 B를 감아지면 아래쪽이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을 향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A 크로스 B의 결과가 되고
A와 B가 만드는 면의 수직인 벡터가 A 크로스 B의 결과고 이 크기가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언제 쓰이냐면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제 교육과정에 없어지게 됐는데 토크 이런 거 있어요. 회전력 이럴 때 R 크로스 F로 정의돼요. 근데 이제 보통 R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이겠죠. 어떤 문이 있는데 문을 위에서 수직으로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문고리가 보통 이렇게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R 벡터와 F 벡터를 이렇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런 거 의미가 되는데 그럴 때 쓰게 됩니다. 너무 알면 머리도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면이 되게 난잡한데 벡터의 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봤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교육과정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거나 심화하는데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